안녕하세요. 채널 호스트 꼬망입니다. 열혈사제의 제1화 리뷰입니다. 몸살겸 감기에 몸이 좋지를 않아서 이번 주는 한 편씩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열혈사제 시즌2는 김혜일 신부의 새로운 임무와 복잡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5년 전 엄청난 사건을 해결한 후 교황으로부터 벨라토 사명을 부여받은 김혜일 신부는 어린 복사 상현이 마약 중독으로 쓰러진 사건을 계기로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마약 카르텔과 부패한 경찰, 검찰, 언론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새로운 조력자인 구자영 형사와 위험한 빌런 김홍식이 등장합니다. 김홍식은 동남아 마약 카르텔의 전투조 수장 출신으로 부산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김혜일 신부에게 새로운 도전과 갈등을 안겨줍니다. 상현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은 김혜일 신부에게 큰 충격을 주며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현을 비난하는 모습은 사회의 비난 문화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김혜일 신부는 친구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김혜일 신부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성당 식구들과 함께 마약 유통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사건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내리고 벨라토의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부산으로의 여정은 김혜일 신부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인물 간의 갈등과 협력, 마약 범죄와의 대립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이중성을 탐구하는 이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 김혜일 신부가 부산에서 어떤 새로운 사건들과 마주할지 기대됩니다. 복사상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열혈사제 시즌2 제1화에서 복사상현은 이야기의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현은 중학생 복사로서 김혜일 신부의 미사에 항상 참여하며 신앙심이 깊은 청소년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김혜일 신부를 도와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야기는 이영준 신부의 오주기 추모 미사 중 상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문제로 여겨졌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 복잡한 상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현의 쓰러짐은 김혜일 신부에게 큰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그가 부산으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그곳에서 마약 카르텔과 부패한 인물들과의 대결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현의 상황은 김혜일 신부의 사명과 결단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상현은 단순한 복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김혜일 신부와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혜일 신부는 상현의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열혈사제 시즌2 제1화에서 김혜일 신부는 복사 상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학교를 방문합니다. 이 장면은 김혜일 신부가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에 도착한 김혜일 신부는 상현의 친구들과 교사들을 만나 최근 상현의 행동과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상현이 왜 쓰러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현이 마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김혜일 신부는 상현의 책상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마약 카르텔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상현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마약 문제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마약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신부는 학교 교사들과 협력하여 상현과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장면은 김혜일 신부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높입니다. 이처럼 김혜일 신부가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서는 모습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상현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검사 남두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혈사제 시즌2 제1화에서 남두원 검사는 그의 성격과 역할을 강렬하게 드러내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취조실에서 딸기 스무디를 마시며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남두원은 저명한 정치인의 아들 김인석에게 음료를 흩뿌리며 사건을 덮기 위한 방법을 주저없이 제안합니다.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지만 내면의 계산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남두원은 용사파 두목 박 대장과의 만남에서 그의 성격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는 박 대장이 새로운 보스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며 겉으로는 온화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은 매우 날카롭고 계산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장면은 남두원이 단순한 검사 이상의 인물임을 암시하며 권력을 탐하는 그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남두원은 식당 앞에서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며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는 주의를 경계하고 정보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한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남두원 검사는 제1화에서부터 그의 냉혹함과 야망을 강하게 드러내며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그의 복잡한 성격과 행동은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며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열혈사 제이 제1화의 시청률은? 열혈사 제이의 첫 방송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11.9%를 기록했으며 최고 시청률은 15.4%에 달했습니다. 이는 첫 방송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출연진을 알려줘. 열혈사 제이의 주요 출연진과 그들이 맡은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혜희 역을 맡은 김남길은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현재는 가톨릭 사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추구하며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부산으로 파견되며 다혈질 성격 덕분에 종종 주먹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한이가 연기하는 박경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검사로 강단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부패한 검사였으나 김혜일과의 협력으로 정의로운 검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김성균이 맡은 구대영은 구담경찰서 강력 2팀의 형사로 유쾌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김혜일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유머 넘치는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 시즌의 메인 빌런인 김홍식은 성준이 맡고 있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마약 조직을 장악하려는 인물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힘들게 자라온 그는 큰 야망을 품고 있으며 김혜일과의 대립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서현우가 연기하는 남두원은 부산 남부지검의 부패검사로 김홍식과 결탁해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인물로 스토리에 큰 긴장감을 더합니다. 김영서 비비가 맡은 구자영은 부산경찰서 마약수사대의 형사로 강단 있는 성격과 강한 의지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녀는 구대영과 함께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김원혜가 연기하는 고독성은 구담경찰서의 형사로 김혜희가 구대영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고규필이 맡은 오요한도 구담경찰서의 형사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김혜일의 동료 사제로는 백지원과 전성호가 있으며 이들은 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창환이 맡은 송삭은 김혜일의 동료로 그의 다양한 활동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각 캐릭터들은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드라마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